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김동훈 교수입니다. 오늘 더 스위프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기본 문법 두 번째 편입니다. 오퍼레이터스 오퍼레이터 연산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부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엑스코드를 좀 켜놓을게요. 네, 엑스코드에서 파일 하나 생성해서 일단 실습 도구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뉴에서 플레이그라운드 선택하시고요. 블랭크 페이지 선택하시고 스위프트 2 두 번째 생성해서 나와 있는 예제 코드는 지우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퍼레이터스 연산자라는 의미고요. 연산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유네리 오퍼레이터 해서 단항 연산자, 변수나 상수 앞에 한 가지 하나의 항을 연산 처리하는 연산자로 마이너스도 있고 플러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느낌표 마크를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차츰차츰 설명드릴 텐데요. 단항 연산자라고 불리는 유네리 오퍼레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진 연산자, 이항 연산자, 항이 두 개인 것을 연산 처리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주로 사칙 연산 등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나머지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리메인더 오퍼레이터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특이하게 있어 사망 연산자가 있습니다. 테너리 오퍼레이터인데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어사인먼트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할당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이 이퀄 등호 기호를 사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할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코드는 10이라는 숫자를 B라는 상수 메모리에 할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라는 값을 A라는 변수에 할당하는 코드가 되겠고요. 둘 다 추론 방법에 의해서 정수 데이터형으로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A는 변수니까 B의 값 10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A는 이제 10이 되고요. 이렇게 괄호로 쌓여진 것을 튜플이라고 하는데요. 튜플 자료 구조가 튜플 데이터형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튜플 데이터 나올 때 한번 보죠. x는 1, y는 2로 할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건 좀 이제 if문 할 때 나올 건데요. 보통 다른 언어에서 이런 언어도 있어요. y의 값이 x로 할당되는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true를 반환해서 이 값이 true가 되거든요. 하지만 스위프트에서는 어떤 값을 다시 리턴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값을 리턴해주지 않아서 요 할당은 어떤 것도 리턴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if문 안에 있는 내부 조건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인데요. 사칙 연산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는 별표라는 거 생각하시고 나눗셈이고요. 이거는 컨캐터네이션이라고 문자열을 덧셈 기호를 사용하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헬로 월드라고 연결돼서 나오게 되죠. 이것도 문자열 할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메인더 오퍼레이터 나머지 연산자인데요. 요거는 이제 다른 언어 안 접해 보시고 코딩이 처음이시라면 좀 낯설게 느껴질 텐데 나머지를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9% 4 하면은요. 나머지가 정수 연산을 할 때 1이 나오죠. 그래서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9 나머지 4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요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단항 연산자 중에 마이너스 기호인데요. 이 마이너스 기호를 붙이면 음수화 되죠. 음수화 되고요. 3 이제 3을 3라는 상수 메모리에다 넣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3이 리턴이 돼서 마이너스 3는 마이너스 3을 가지게 되죠.
이렇게 하면 다시 플러스 3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수학하고 동일하니까 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다음에 더하기 연산자도 있습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양수를 음수로 바꾸는 거고 플러스 기호는 아무 역할을 하지 않지만 코드상에서 어떤 부호를 동일하게 써줘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복합 할당 연산자인데요. 플러스 플러스 이꼴 마이너스 이꼴 곱하기 이꼴 나누기 이꼴 그다음에 퍼센트 이꼴 이렇게 이꼴을 같이 붙이면은 요런 컨셉이 됩니다. a 플러스 이꼴은 2 요거는 a는 a 플러스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산 처리를 먼저 한 후에 할당을 한다. a 마이너스 이꼴 하면은 a는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a 곱하기 이꼴 하면 a는 a 곱하기 2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비교 연산자인데요. 같다라는 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꼴 두 개를 써서 이퀄을 확인합니다. A하고 B가 값이 같으면 이제 true를 반환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not equal은 같지 않으면 true를 반환하고요. 크거나 작거나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여기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또 그 두 개의 객체에 대한 주소값이 같은지 객체의 두 객체가 참조가 두 객체에 대한 참조가 모두 동일한 객체를 참조하는지 동일한 주소를 갖는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일한 주소를 갖는지 확인할 때는 요 이꼴 세 개를 확인해서 같은 주소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패리전 오퍼레이터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꼴 두 개에서 값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하고요. 다르니까 2하고 1이 다르냐라고 물어보는 게 다르다 그러면 true를 반환하고요. 이것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이걸 처리해서 이 연산을 처리해서 나오는 결과를 반환하니까 조건문에 많이 쓰입니다. 그다음에 사망 연산자입니다. 여기서 이 퀘스천이 참인지 true인지 물어보고요. 물음표를 사용해서 물어보고 참이면 answer 1이 반환이 되고요. 거짓이면 answer 2가 반환이 됩니다. 이 조건문에 대한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퀘스천이 true면 answer 1이 반환되고 아니면 answer 2가 반환된다. 네. 사망 조건 연산자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은 거고요. 그 컨텐트 하이트가 40이고 해스 헤더가 true면 이제 컨텐트는 40이고 해스 헤더가 true니까 50이 이제 반환이 돼서 이 가로 안에 결과는 50이 나옵니다. 그래서 40과 50을 더하니까 90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nil 연산자라고 해서요. nil은 값이 없는 거거든요. 아예 값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물음표 두 개는 값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a라는 것에 값이 할당되어 있는지. 할당되어 있으면 a의 할당된 값을 리턴하고요. 할당되어 있는 값이 없으면 b를 리턴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축약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a가 이라고 같지 않느냐? 같지 않으면 a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값이 없으면 b를 반환한 b라는 디폴트 값을 반환합니다. 아래 코드에서 보시면 디폴트 컬러 네임은 red라고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user define color name이 스트링 데이터형인데 이 물음표가 있으면 값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디폴트로 이 user defined color name에 nil이 들어갑니다. nil은 아무 값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값이 할당되지 않았고 데이터형이 값을 가질 수 없는 것도 허용되니까 여기 nil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연산자 물음표 두 개를 사용해서 물어보죠. user define color name에 값이 있느냐? 없으니까 디폴트 컬러 네임으로 red가 반환돼서 컬러 네임 to use는 red로 메모리가 할당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사망 조건부터 거꾸로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일단 여기 있는 거를 한번 그대로 타이핑을 단축하기 위해서 붙여넣기로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컬러 네임 투 유즈를 출력을 해볼게요. 네, 처음 실행이라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저 디파인 컬러 네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디폴트 컬러 네임이 반환돼서 컬러 네임을 출력하면 레드로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헤스 헤더가 true니까 50이 반환돼서 90이 나오는데 거꾸로 해볼까요? 이거는 false로 한번 해보죠. false이면 60이 찍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0이 찍히죠. 네, 사칙영상 이거 해볼게요. 그 프린트에서 2학 연산자 비교 연산자에서 1 이렇게 하면 뭐가 반환돼서 출력이 되는지 true가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른 값을 비교하게 되면 false가 리턴이 되고요. 리메인더 한번 할까요? 리메인더. 네, 여기서 마이너스 9로 해볼게요. 퍼센트 4 하면 마이너스 1이 반환이 되는지 한번 보죠. 네, 나머지 연산자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큰 어려움 없을 거고요. 부동소 수점 한번 해볼까요? 나머지 부동소 수점 10.0 나누기 2.4 정도로 무한소수로 나오게 해보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더블 형태로 데이터가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에 범위 연산자인데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점 두 개로 범위를 나타내는 건데요. 레인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데 1.5 점 3개요. 점 3개. 1.5 하면은 1에서 5까지 반복을 이 포문 때문에 반복을 하게 되는 건데요. 5가 포함된다는 거 이거 프린트문으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1.5 점점점으로 나오네요. 그러면 여러분 아직 포문은 안 배웠는데 실제 포문으로 반복해서 1에서 5까지 다 반복이 돌아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문은 1에서 5까지 이 안에 문장을 실행시키는 구문이고요. for in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합니다. 그래서 1에서 5까지 반복되는 그 숫자가 인덱스에 할당이 되고요. 인덱스에 대해서 곱셈 연산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1에서 5까지 반복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범위 연산자 중에 닫힘 연산자입니다. 1에서 5까지 포함되는 거. 5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1점점 그 다음에 요 꺽쇠기를 해서 반복문을 하게 하면 이제 됩니다. 반개방 범위 연산자고요. 보통 이제 인덱스는 여러분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자료 구조에서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범위는 포함하지 않도록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유용하고요. 여기서 names라는 상수에 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인덱스 번호로 따지면 0, 1, 2, 3이 됩니다. 요 개수는 4개고요. 그래서 names.count 하면 4가 들어옵니다. 근데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하니까 0부터 3까지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0, 1, 2, 3 요 인덱스를 다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방향 범위 2부터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모르지만 2까지만 돌아오는 겁니다. 앞서 네임이 4개를 가지고 있었죠. 처음부터 출력을 해서 인덱스 두 번째 0, 1, 2 두 번째까지 출력이 되고요. 2부터 출력이 되니까 0, 1, 2 브라이언부터 잭까지 있는 건 다 출력하죠.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계속 반복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요거는 2를 포함하지 않는 걸로 반복하는 거고요. 이런 거죠. 점점점 5까지 있으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7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키워드거든요. 레인지 상수 정수에 대한 메소드, 정수에 대한 메소드 컨테인스를 활용해서 7이 있느냐 없으니까 false를 반환하고요. 점점점 5 안에 4가 있느냐 4는 있죠. true가 반환되고 -1도 있죠. 시작점이 어딘지 모르니까 있습니다. true를 반환합니다. 이런 걸로 방문만 하게 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논리 연산자입니다. 요거는 조금 잘 쓰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A가 어떤 값인지 모르지만 부정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반대를 하는 거죠. 만약 A가 true면 false가 나오는 거게 됩니다. A and B인데요. A하고 B가 둘 다 참이면 참을 반환하고요. A, B 둘 중에 참이 아니면 false를 반환합니다. A or B, A 또는 B인데요. A하고 B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를 반환합니다. 둘 다 false일 때만 false를 반환하는 거죠. 이거는 한번 프린트를 해볼 필요가 있죠. 일단 less로 A에다가 false를 한번 넣을게요. false를 넣고 less로 B에다가 true를 넣겠습니다. 넣고 print A 그다음에 전부 다 해볼게요. B 이렇게 출력하면 이거는 true가 나오겠죠. false의 반대니까. 이거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를 나오니까 false가 나옵니다. 이건 true가 나오고요. 그래서 true, false, true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true, false, true가 나오죠. 논리 연산자 많이 쓰이니까 꼭 알아두시면 not and or 3개 있습니다. not and or. 네, false가 들어가 있는데 not을 취하니까 이 if은 조건문이 반대가 돼서 이게 true가 돼서 요거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둘 다 true일 때만 true가 나오니까 둘 중에 하나가 false니까 요 access denied가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는 요거는 둘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으면 true를 반환하게 되죠. 그래서 요게 true니까 welcome이 반환돼서 출력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연결해서 논리 연산자를 연결해서 쓸 수도 있어요. combining logical operator라고 하는데요. 보면 엔터 도어 코드는 true거든요. true니까 이게 true고요. 그다음에 결합합니다. 이제 연산을 취하죠. 연산은 이항 연산자니까 두 개를 취해서 먼저 연산을 합니다. 패스 이건 false니까 true false에서 요건 false가 됩니다. false가 되고 또는이 붙죠. as or false 여기까지도 false고요. 그 다음에 얘가 true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welcome이 출력이 됩니다. 이런 거 같이 연산자를 쭉 나열하는 것보다 이렇게 괄호를 써서 요거 연산하고 그 다음에 요거 연산하고 요거 연산한다 이렇게 보기 좋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뭐 짧게 설명드렸는데 연산자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 어, 지금까지 한 내용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요거는 전부 다 요걸 코딩을 해야 나오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지컬 연산자, 그 다음에 레인지 연산자, 그 다음에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다낭 연산자,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